그 변형 원리. 그때 판별식 했을 거고 근각계수 관계 했었었고 128쪽을 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8쪽을 펴면은 중학교 때, 중3 때 이제 배웠었던 이차함수 개념이 좀 다시 설명이 쭉 돼 있고요. 이게 돼 있는 이유는 중학교 과정을 까먹었을까봐 지금 한 번 더 굳이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굳이 다시 제가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시험 친 파트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죠? 뭐야, 이차함수가 딱 주어지면 일단 무슨 형으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죠.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지?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꼭지점을 찍어 놓은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양일 때는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음일 때는 그걸로 그림만 잘 그리시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게 뭐였지? 축의 방정식이었어.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그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차함수를 그렸는데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걔는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 점을 기준으로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최소값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계속 뻗어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하나의 값으로 최대를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일 땐 최소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일 때는 어떤 점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하지만 무슨 값은 정할 수가 없다? 최소값은 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배웠었던 거죠. 그래서 128, 129 쪽은 지금 여러분이 읽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128, 129를 읽고 130으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기억 더듬기 위한 몇 개 문제만 좀 풀어보고 이제 오늘 진도다. 비가 오는 것 같지 않나? 지금은? 네. 뭐지? 소리가 엄청 나지. 비 너무 싫어. 있지? 내가 올 땐 비가 안 오긴 했었거든. 학교 두고. 나이스 나이스. 아. 많이 오는데? 저 우산 2개입니다. 혹시 필요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네. 갈게 없을 수도 있잖아. 올 거야, 올 거야. 아니, 폭우가 올 것이요. 읽어보고 130으로 오면 돼. 오, 귀가 들려? 왜요? 와우. 야, 이 정도면 누가 물 뿌리는 수준인데? 이야. 다 읽어봤나? 자, 빨리 읽고 넘어, 읽고. 읽었어? 읽고 너희지? 너 안 읽고. 요거는 중등 과정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 중등 과정에다가 이제 우리가 살을 더 붙여가지고 어려운 걸 배울 거라서. 자, 130쪽에 특강 1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를 좀 일단 볼게요. 자, 우리가 뭐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 전개되어 있는 형태가 주어져 있지. 근데 저 함수의 꼭지점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쟤를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꼭지점을 찾으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저 함수가 이거에 많이 온다.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라고 주어졌어? 그냥 우리가 얘를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얘가 되기 위한 어떤 A, B를 결정해도 답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더 쉬운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최고차항이 뭐로 잡혔지? 그리고 꼭지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2차 함수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2로 출발해야 될 거고 꼭지점의 x좌표가 4니까 여기는 이제 뭐 와야 되지?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은 뒤에 뭐 해주면 돼?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전개한 게 얘랑 어떨 거다. 그럼 그걸 이용하게 되면 a가 우선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a를 먼저 집어넣은 다음에 누구를 다시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 b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굳이 뭐 답까지는 안 내볼 거예요. 해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라서.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쌤이 해야 되는 건데 귀찮다. 이제 칠판 주는 거 좀 제일 귀찮아. 자, 특강 2번 문제. 자, 이번에는 우리한테 추계 방정식을 줬죠. 추계 방정식은 뭐랑 똑같은 힌트를 준 거죠? 뭐에? 꼭지점에 x좌표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꼭지점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게 어떤 1, 어떤 형태가 될 거다라고는 들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 얘로 우리가 이참수를 세워 보면 일단 뭐로 출발해야 돼? a에 x-1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네. 우리가 지금 모르는 문자가 몇 개? 두 개예요. 그러니까 힌트가 몇 개 주어졌어. 두 개예요. 그럼 쟤 집어넣으면 AQ에 대한 어떤 연방이 될 거니까 우리가 이걸로 AQ 찾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하고 싶은 건 저 이참수가 뭐랑 만나는 점? Y축과 만난답니다. Y축은 뭐가 0인 값이야? X예요. 그치, X가 0일 때 Y 값까지만 찾아주시면 좌표가 나오겠죠? 이건 지금 계속 중학교 때 거 복습하는 거다. 밑에도 당연히 다 숙제로 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강 3번입니다. 그림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2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땡길 수 있는 힌트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 일단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물로. 그 말 뜻은 A의 부호는 0보다 작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림이 주어지면 축방을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축방이 Y축 기준의 오른쪽에 있지. 왼쪽에 있을 땐 뭐였죠? 갓이었죠. 갓. 아, 네. 이쪽이 다요. 다였어요. 이 다라는 게 뭐하고 뭐가 다르다였지? A요. A하고 B예요. B의 부호가 다른 거였어. 그럼 A가 지금 0보다 작으니까 B는 0보다 어떨 거다? 커요.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이 지금 0보다 어디에 있어? 위에. 위에 있죠. 그러니까 C의 부호는 0보다 커요. 그렇지. 요 정도 일단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들어가서 필요한 거 더 찾도록 할게. 자, 1번 A하고 B를 곱해서 0보다 작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2번 BC를 곱해서 0보다 크다. 맞아요? 맞아요.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필요하잖아. 그럼 우리가 요 식의 X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생길 수 있어? 그렇죠. 그럼 X가 1이라는 건 어디쯤 있을 거야?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어딘가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지금 0보다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그러면 이 3번은 맞아 틀려? 맞아요. 맞다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4번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나오려면 X에 뭐 넣어야 돼? 그럼 X에다 2 넣은 거니까 여기가 2인 거잖아. X가 딱 2일 때 Y 값 얼마입니까? X축이랑 만나고 있으니까 0. 0이겠죠. 4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A-2B 플러스 4C는 우리가 지금 바로 찾기는 조금 힘들고요. 요 비슷한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X에다 뭐를 넣어야 될까? X요. 또 저거랑 비슷한 식을 만들어내려면 지금 쟤를 바로 찾아낼 수는 없어 우리가. 우리가 뭐쯤 넣으면 좋을까? 네? 저런 비슷한 식을 만들어내려면 X에다 뭐 넣으면 좋을까? 이거 맞고요. 바로 얘를 찾을 수는 없고요. X에다 뭔가를 집어넣은 다음에 찾은 식에다가 뭘 해서 이 식을 만들어내야 돼. 마이너스가 들어있잖아. 그럼 X에다 마이너스에 관련된 걸 넣어야겠죠. 그래서 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야 돼. 그럼 넣은 거 불러봐. 빨리 빨리 4분의 1A 빨리 불러. 네. 마이너스 플러스 C. 그럼 우리가 지금 저걸로 바꾸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a 마이너스 2b 플러스 4c라는 식이 나오거든. 근데 봐, 머리 들어가. 이게 지금 우리가 x에다 뭘 넣은 거지? 2분 마이너스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얘하고 얘 사이 이쯤이 될 거잖아요. 걔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0보다 지금 어디에 있어? 2. 그럼 얘가 지금 0보다 크다라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다 4를 곱한 얘도 0보다 어떨 거다? 커요. 클 거다. 그럼 5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렸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들이었어요. 다 중등 때 배웠던 겁니다. 요거는 이제 숙제 포함시키기요 밑에 문제들. 자, 132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차 함수를 어느 정도 안다라는 가정하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섞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 과정을 하면서 요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냥 사소한 문제 풀 때도 얘가 계속 쓰여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2차 방정식을 해석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그때 얘의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클 때가 있을 거고 0인 경우가 있고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었죠. 이때는 무슨 근을 가지는 거였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였고 D가 0일 때는 중근, D가 0보다 작을 때는 중3 과정에서는 근이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D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근을 가질 때 또는 실근을 가질 때 이런 식으로 배웠었거든. 근데 우린 이걸 이제 함수랑 뭔가 연관성을 지을 거야. 함수랑 연관성을 짓게 되면은 방정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함수를 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함수를 그렸더니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이 2차 함수가 x축이랑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 말 뜻은 얘는 만약에 이걸 y에다 0을 집어넣어서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지금 몇 개의 근을 가져? 2개의 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를 쓰는 거겠죠. 지금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를 함수로 바라보는 문제를 이제 배우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요렇게가 있고 얘가 그림이 요렇게 그려졌어. 그림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여길 봐야 돼. 책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접하고 있죠. 접한다라는 것은 무슨 근을 가지는 거야? 접할 때는 무슨 근을 가지는 거지? 중근을 가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2차 함수가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맞나 안 맞나? 근이 있다 없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는 것을 함수와 어떤 관계로 바라봤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근을 가진다는 이제 그림으로 판단할 때는 뭐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뭐 한다? 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럼 근이 없을 때 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는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또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당연히 판별식에 관련된 건 여러분이 외울 거기 때문에 외우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린 세 가지의 그림은 전부 다 A가 0보다 어떻다라는 가정하에 푼 거지. 전부 그림이 어디로 볼록이야? 그러니까 A가 0보다 어떻다라는 가정하에 크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세 가지를 보여드린 거고 이게 나중에 우리는 A가 0보다 작을 때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2쪽에 밑에 쪽에 보면은 표 하나 있죠 여러분. 저 표에다가 별표 한 3개 정도 치시고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봅시다. 자, 맨 첫 번째 라인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야. 그러면은 그 2차 함수가 x축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어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a가 0보다 클 때든 작을 때든 판별식은 둘 다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이 되려면 그 다음에 D가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걸 우린 세 글자로 뭐라고도 불러? 접한다라고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건 근이 있어 없어? 그럼 X축이랑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꼭 별표를 쳐놓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알겠니? 네.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어떤 2차 함수랑 X축과의 관계였거든? 방금 했던 건 뭐하고 뭐의 관계를 한 거라고? 2차 함수랑 X축과의 관계야. 그러니까 요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얘하고 X축과의 관계를 본 거니까 Y 자리에다 뭐를 넣어서 판단을 한 거지? 0을 넣어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X축이라는 것은 Y가 0인 어떤 직선인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제 얘만 할 줄 알면 되는 게 아니라 2차 함수랑 직선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랑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런 1차 함수,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배울 거야. 근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의 교점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나와. 그럼 결국에는 얘하고 얘가 만날 때 좌표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 둘을 어떻다라고 놔야 되는 걸까? 만난다라는 것은 y 값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y는 뒤에 있는 거, y는 뒤에 있는 걸 어떻다라고 두고 같다라고 두고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몇 차 방정식으로 풀면 돼? 같다라고 두고 넘기면 몇 차 방정식이야? 얘는 2차고 얘는 1차니까 이 2차를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냥 결국엔 같다라고 두고 넘기면 몇 차 방정식인데 그러면 그걸로 x좌표를 먼저 찾고 찾은 x좌표를 여기에 넣던 여기에 넣던 하면 다른 y좌표까지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교점이라는 것은 결국엔 y좌표와 같아야 되니까 y는 뒤에를 같다라고 두고 넘겨서 2차 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만납니까? 또는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면 안 만납니까? 이런 걸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때도 똑같아요. 일단 2차 함수에 해당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1차 함수에 해당하는 MX 플러스 N을 어떻다라고 두고 같다라고 두고 이걸 한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판별식을 썼더니 이게 0보다 커.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그렇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판별식을 썼더니 0이네.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까? 접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또는 판별식을 썼는데 0보다 작아. 그럼 걔들은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과의 관계라고 해서 쫄 필요가 없이 y는 뒤에를 일단 어떻다라고 두고 같다라고 두고 한쪽으로 넘겨서 몇 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판별식을 쓰든 아니면 방정식 풀어서 교점 찾든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3쪽에도 밑에 있는 표가 조금 중요하겠죠. 2차 함수랑 직선을 같다라고 놓고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와 각각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꼭 인지하시라는 겁니다. 132, 133 한번 쭉 다 읽고 넘어오세요. 읽고 정독하고 넘어오세요. 자, 정독 되신 분들은 134쪽 바로 푸세요. 134쪽. 뭐 힘들 수도 있다더만. 완전히. 아, 제가 집에 가서 늦게 집에 늦게 가가지고 올 수도 있었는데 안 오겠어요. 그러면 엄마 얼마 준다대? 모르겠어요. 한 10,000원 받나? 그것보다 많이 받나?
원. 살짝 아까요. 10,000원? 씨, 그렇게 열심히 줬는데? 외울 시간 줬으니까 반띵? 내가 10분 10분 주셨잖아. 너무하네. 그 10분 덕분에 점친 거 아닐까? 너무 양아치인가? 아 좋겠다 애들 제주도. 재밌어 보이던데요. 부럽다. 제주도에 가면 까만 프라푸치노를 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저도 못 먹어봤어요. 스타벅스가 유명해지고는 제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비 오면 거기도 비 올 텐데. 음. 134초 바로 끄세요. 여기 계셨으면. (134쪽) 마음 풀면 된다. 옆에 있는 거 얼마 보고 약간 이렇게 봐. 이상한데? 이렇게 나오는 게 저 5번 안 했네? 57번? 안 했네? 내가 이상 똑같은 게 3개가 나오면 좀 이상한 거겠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X 좌표? 좌표를 구하는 거. 그냥 실분 구하는 건가? 응? 아. 좌표를 구하면은 x 뭐 콤마 0 이렇게 써야 되나? 근데 두 개가 나오네? 두 개가 나와야지 이참수니까. 네. x가 0이면 아 0,0이네. x가 0이면 안 쓰는 거지. 응? 마이너스 x가 0이 어디 나와? 두 개 값이 나오는 거 맞지? 근데 진짜 그냥 제목 걸리 나오네. 좌표를 구하려면은 콤마 몇으로 써야 돼요? X 좌표만 구하라고 했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아 그러니까 풀 좌표를 쓰는 거였으면 괄호도 치고 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X 좌표만 구하는 거였어.
오늘 두 파트 나갈까? 두 파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필수 예제들 쭉 풀면 한 파트가 끝나는 거야. 빨리 해 일단. 134 다 했어? 아니요. 아영이 다 했고 아영이 미리 다 확인해. 규빈이 2분 안에 끝내세요. 2분이요? 예. 퀵클리. 나그 캠프 갔다 온 후유증이 너무 크다. 네요? 쌤이 햇빛 알러지가 있거든요. 네, 진짜요? 저 햇빛. 왜요? 너무 안 어울립니까? 아니. 햇빛 알러지 때문에 타고 나면은 살이 이렇게 막 다 들고 있어. 근데 이상하죠? 왜 보셨어요? 아직도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안 누를 수도 없잖아. 약간 소시 같은 거 끼는. 선크림 겁나 발랐지. 근데 바닷물에 들어갔잖아. 의미가 없더라고. 나는 이제 이거 바르실 때. 계속 발랐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방심한 거지. 요즘 살 다 두들두들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징그러워. 안 믿기겠지만 제가 지금 되게 귀하게 컸거든요. 왜 안 믿겨요? 와 저런 애들 많다니까. 저렇게 놀라는 애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분이 지난 거 가소. 다 하였소. 거의 다 했어요? 네? 다 했어. 아니요. 아니 다 맞았어. 아니요. 계산 실수했나? 네. 했어요. 더 뒤에 그 빠른 정답으로 확인해 봐봐. 지금요? 응. 요게 돼야 뒤에 거를 풀더라고. 다 됐어? 네. 자 이제 필수 예제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어떤 그림이 주어졌는데 저 그림이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랍니다. 근데 봐봐. 이 참수가 그려졌는데 그게 지금 x축이랑 만나고 있는 두 좌표가 뭐하고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2랑 3. 그럼 우리가 x축을 의미하는 것은 y가 뭐일 때의 값이죠? 영이 그럼 우리가 y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그냥 이차함수가 아니라 이제 뭐가 돼버리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때 두근이 뭐하고 뭐라는 힌트를 준 거?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얘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겠죠. 자, 두근의 합이 얼마야? 2죠. 그게 근각계수의 관계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에 그럼 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4요. 그 다음에 둘을 곱했더니 얼마? 그게 근각계수의 관계로는 그럼 이게 성립돼야 되니까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이게 이제 제일 무난한 방법입니다. 좀 빨리 되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얘를 최고 차항의 개수인 2로 묶어냈을 때 마이너스 2하고 4라는 인수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왔다는 건 어떤 인수가 필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4라는 인수가 왔다, 4라는 근이 왔다라는 건 마이너스 그럼 우리가 얘를 전개하게 되면 얘랑 어때야 된다? 맞아요. 그걸로 a, b를 또 찾을 수도 있는 거겠죠. 또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y 값이 얼마가 되고 4를 넣었을 때 y 값이 얼마가 된다. 그럼 a, b에 대한 무슨 문제가 돼버리겠어?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겠죠. 그걸로 연립해서 또 a, b 찾을 수. 그러니까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잘 생각을 해서 나중에 문제에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힌트에 따라서 반드시 뭐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것도 나중에 정해질 수도 있거든.
우리는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상황에 맞게끔 좀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은 방법을 항상 터득하려고 해서. 자, 이 함수가 주어졌고요. 그게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을 뭐라고 두자? a, b라고 두겠다랍니다. 그랬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돼 있어? 2루트 2예요. 일단 이 함수로 봤더니 최고차의 개수가 양이야 음이야? 어디로 불러? 그럼 아래로 블록인데 이게 지금 x축이랑 만나는 거니까 얘가 a가 될 거고 얘가 b가 될 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 거지? 2루트 2랍니다. 그럼 내가 이때 x좌표를 알파라고 가정할 거고요. 이때 x좌표를 내가 베타라고 가정을 해볼게. 오케이? 그럼 우리한테 준 힌트는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일 거라는 힌트를 2루트 2라는 힌트를 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저 이차함수의 y 자리에다가 0을 넣었을 때 그때 두 근을 우리는 뭐하고 뭐라고 둔 거야? 알파와 베타. 그럼 우리 뭐 쓰고 싶다는 생각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가 이게 된 거잖아. 뭐 쓸 수 있는 거야? 근과 계수형하기 바로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근과 계수형하기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얼마야? 불러봐. 문제 보고 바로 불러봐. 6이겠죠. 알파 베타 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얘를 찾아낼 거거든.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랑 어때? 같은 거죠, 여러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나 값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 말 뜻은 우리가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얘 제곱한 거랑 같을 거잖아. 그게 얼마야? 8이거든. 근데 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지? 베타의 전체 제곱에다가 그렇지, 얘를 이제 쓸 겁니다. 두 분의 합은 6이었으니까 제곱하면 그럼 여기에다가 4 곱한 걸 지금 빼겠다는 거잖아. 마이너스 4k 플러스 12. 그게 지금 얼마다?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 k 값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항상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일단 아셔야 되는 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나 값은 어떻다? 같다. 그거 아셔야 돼. 넘어가시죠. 자, 이번에는 이차함수랑 어떤 x축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차함수가 주어졌는데 x축과의 위치 관계니까 y 자리에 뭐 넣어버리면 돼? 그렇죠. 그런 다음에 1번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하고 싶은 거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끔 그 말 뜻은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그럼 판별식 불러봐봐. 반의 제곱으로 해볼까? 짝수공식으로 불러볼까? 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시요. 짝수공식으로 불러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에 반의 제곱은 1이잖아. 그 다음에 ac를 곱한 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거 아셔야 돼. 반의 제곱 공식도 앞에 넘어가면 있다. 얼마 전에 한 건데 벌써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자, 그랬을 때 1번은 우리가 지금 이게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돼요. 그럼 얘를 정리하게 되면 k는 뭐보다 어떻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나요? 맞죠? 그치, 1보다 작다가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 1-k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접한다인 거니까 0이 돼야 돼. 그럼 k는 뭐가 돼버리면 되고 1. 그럼 마지막은 얘가 지금 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 그러니까 k가 1보다 어떻다. 이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짝수공식은 무조건 알아놓으면 좋은 게 계산이 좀 빨리빨리 돼요. 그리고 대신에 그 x 앞의 개수가 절대값이 짝수일 때만 가능한 거고.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차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는데 걔들이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근데 점 A의 x좌표가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죠. 그럼 일단 우리가 교점을 구하려면 y는 뒤에 있는 것끼리 어떻다라고 놔야 돼? 그럼 일단 얘가 같겠죠. 그런 다음에 한쪽으로 좀 넘기게 되면은 불러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좌표 하나가 일단 뭐라고 주어진 거야? 얼마? 그럼 우리는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 부르세요. 근데 얘가 지금 성립돼야 되니까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7 빼기 2니까 k 값은 얼마? k가 5가 되는 거겠죠. 그럼 k에다가 얘를 이제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돼버리잖아. 이때 두근이 뭐 또는 뭐가 나오지?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미 우리가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건 a좌표라고 주어졌잖아. 그럼 우리 b좌표 찾으려면 x 값은 일단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건 a좌표니까 b에 해당하는 x좌표는 뭔데? 그리고 우리 그때 y좌표도 찾아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차함수에다가 집어넣던 직선에다가 집어넣든 하면 y값이 나올 거잖아. 놓고 싶은 데다 넣어서 b의 y좌표 불러주세요. 6이 되겠지? 이차함수에다 바로 넣었다 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b좌표는 1,6이 됩니다. 이 정도 속도면은 지금 엄청 빨리 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속도에 맞춰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뭔가 이 템포에서 조금씩 밀린다는 느낌이 들면은 본인이 지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머릿속에 좀 없다라고 생각하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속도는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라는 거 인지는 하세요. 자, 우리가 이 이차함수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때 한 좌표가 뭐라고 주어졌지?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얘하고 얘를 어떻다라고 놓을 거야? 그리고 한쪽으로 넘기면은 x제곱에 플러스에 a-3의 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때 한근이 지금 뭐라고? 자, 그런 다음에 문제 맨 끝에 ab가 무슨 수라고 돼 있어? 그러면 x제곱 앞에 있는 1도 유리수죠. 유리수에다 3을 빼도 유리수죠. 유리수에다 1을 더해도 유리수죠. 모든 개수가 뭐로 잡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범위 내에서 켤레근을 가진다? 모든 개수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실수 범위 내에서 켤레근을 가진다 라고 배웠죠. 그럼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건 다른 한근은 뭐가 되는 거야? 저건 바로 근각계수 쓰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빨리빨리 대답합시다. 둘 더하면 얼마? 2. 근각계수의 관계로 뭐가 와야 돼?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쪽 넘어가고 넘어오면 되니까 a 값은 얼마? 1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두분의 곱은 얼마야? 두분의 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근각계수의 관계로 뭐가 나와? 그러니까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배운 지 제가 뭐 한 3개월 아니면 반년이 지났으면은 이렇게 대답들이 좀 늦거나 틀리는 거 이해를 하는데 한 달 안에 다 배웠어. 그리고 근각계수의 관계라든지 켤레근이라든지 이런 게 배운 지 한 달이 다 안 지났을 겁니다. 지금 대답 잘 안 된 부분들은 꼭 복습하세요. 자, 6번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필수 예제 3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말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차함수랑 직선이 주어졌으니까 쟤들을 어떻다라고 놓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야겠지. 근데 1번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그러면 그렇게 놓으면 k 값의 범위를 찾을 수가. 그 다음에 2번은 접한다니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그럼 그게 0 되기 하는 k 찾으면 되는 거고.
안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작다라고 두시고 K범위 찾으면 되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함수라고 배웠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과 이참수를 따로 배운 다음에 걔 둘을 같이 쓰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째 한 파트를 더 해야 되나? 어쩔까? 일단 우리가 지금 오늘 진도 나간 것만으로도 숙제가 140쪽까지거든요. 아 어때? 저요? 뭔가 아영이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할 것 같아. 규빈아 어때? 저요? 어.